불이 꺼진 복도에 발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 감도는 저택의 내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벽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그림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장난감 기차선로가 방 전체를 감싸 돌고 있으며 천장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마치 별빛처럼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이네스 계곡에 자리 잡은 2,7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땅 위에 세워진 네버랜드 목장입니다. 1987년 팝의 황제라 불리던 마이클 잭슨이 1950만 달러를 들여 이 땅을 사들였고 그 위에 자신만의 동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관람차와 회전 목마가 돌아가는 놀이공원이 있었고 기린과 코끼리가 풀을 뜯는 사설 동물원이 있었으며 증기기관차가 목장 전체를 누비는 기차역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50석 규모의 개인 영화관에서는 매일 밤 만화 영화가 상영되었고 영화관 옆에는 원하는 사탕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과자 가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왕국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방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이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잭슨의 침실에 있는 대형 삼나무 옷장 뒤쪽에 숨겨진 문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옷 사이로 감춰진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은 자신의 침실 문에 여러 겹의 잠금 장치를 설치했는데 바깥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식걸쇠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누군가 발을 들이는 순간 종소리가 울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의 존재는 2005년 재판 당시 가정부의 증언을 통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침실에 이토록 정교한 보안 체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팝의 황제가 남기고 간 그 비밀의 공간들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사망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는 폭로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거대한 왕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88년 앨범 배드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잭슨은 밖을 나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그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신만의 세계를 원했습니다. 네버랜드 목장의 본관은 12,600제곱피트 규모의 튜더 양식 저택으로 침실 5개와 욕실 8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잭슨의 침실 창문에서는 석조 다리가 놓인 4에이커 넓이의 호수가 내려다 보였고 저택 곳곳에는 18세기 프랑스산 참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으며 벽난로 5개와 와인 저장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몬 골동품과 예술작품으로 저택을 가득 채웠고 그 가운데는 1939년 영화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품상 수상 트로피도 있었는데 이것을 경매에서 150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저택 곳곳에는 자기 자신을 왕족이나 역사적 위인과 함께 그린 주문 제작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 속에서 잭슨은 언제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 왕국을 운영하기 위해 90명이 넘는 직원이 고용되어 있었고 그중 40명은 경비 인력이었으며 잭슨은 연간 400만 달러를 유지비로 지출했습니다. 심지어 정원의 꽃을 뜯어먹는 사슴을 쫓아내는 전담 직원까지 따로 두었을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잭슨이 이 거대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숨겼다는 것입니다. 탐사 기자 딜런 하워드의 저서에 따르면 잭슨의 부모는 뉴스 보도를 통해 아들의 새집 소식을 알게 되었고 잭슨은 그 보도가 거짓이라고 부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아들이 산타바바라 북쪽 100마일 떨어진 외딴 목장에서 아무런 견제 없이 지내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했고 그녀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잭슨은 비용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현실 부동산을 비현실의 왕국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동화나라의 구석구석에 어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놀이공원 안에 있던 성 모양 건물의 2층에는 작은 침대가 놓인 침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장 한쪽에는 원주민 텐트 모양의 요새가 있었고 그 안에 침낭을 깔고 간식을 가져다 놓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관 3층에는 가파른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고 이곳 역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임 오락실 위에도 숨겨진 침실이 하나 더 있었고 개인 영화관 안에도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별채에도 기념품으로 가득 찬 비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장소의 공통점은 하나였는데 바로 본관에 머무는 부모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잭슨은 로스앤젤레스 홈비힐스의 임대 저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주치의 콜레드 멀레이가 수면을 돕겠다며 투여한 수술용 마취제 프로포폴이 원인이었고 잭슨은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은 그의 사망을 타살로 판정했고 머레이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잭슨이 세상을 떠난 뒤 네버랜드 목장은 이름을 시카모밸리 목장으로 바꾸고 매물로 나왔는데 처음 매긴 가격은 1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고 가격은 70%나 떨어진 2,200만 달러에 억만장자 롬버클에게 2020년에 겨우 팔렸습니다. 동화의 왕국이었던 곳이 유령 저택이 되어 헐값에 처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 웨이드 록슨과 제임스 세이프척이라는 두 남성이 어린 시절 네버랜드에서 잭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록슨의 어머니는 다큐멘터리에서 2,700에이커의 광대한 목장 안에서 아들과 잭슨이 자신을 피해 다녔으며 하루 종일 찾아도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들은 본관과 분리된 별채의 객실에 머물렀고 아이들은 잭슨의 침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세이프척은 침실의 옷장 안에 담요를 깔고 그 안에서 잠을 잤으며 옷장 문과 침실 문 여러 겹이 바깥 세계와의 차단막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록슨의 누나는 잭슨의 침실 안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 공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잭슨의 생전에도 법정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